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가 터지면서 북핵 문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이게 아니라 둘은 동체입니다. 하나 같은 몸이기 때문에 정말 한반도가 더 위급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영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북핵 문제, 이란 문제 다 한 몸뚱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북한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뭐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에서 가끔씩 큰 그림에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왜 미국이 저러고 나올까? 미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좀 미리미리 앞서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란과 미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말이 오가고 있어요. 네. 예전에 트럼프가 그 김정은에 대해서 뭐 로켓맨이다, 뭐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근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당신네들 무슨 짓을 하면 아주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럼 북한은 무슨 관계냐? 네.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그건 중동이고 여기는 동아시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에 북한이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란 지난 몇 년간 우리랑 같이 뭐 협정도 맺고 뭐 잘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확 돌아서서 이게 지금 급냉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혹여라도 북한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면서 이란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란도 이란이지만 이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혼쭐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이란이 또는 다른 나라들조차도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를 좌시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확실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겠다. 라는 의지 표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의지 표명이 뭐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생션이라는 거를. 예. 근데 그거 다음은 뭐겠어요? 군사적인 군사 옵션. 움직, 그 옵션을 절대로 얘네들이 미국이 뭐 지운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나왔던 얘기도 우리 군사 옵션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미국의 여러 전략 자산들이 이 한반도 주위로 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혹여라도 다음 달 말 6월 28일부터 29일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G20 회의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 대통령도 오고 여러 정상들이 오니까 그 안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북한을 향한 전략 자산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 북한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란이 지금 핵을 계속 갖고 싶어 하고 북한은 핵을 팔고 싶어 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쌀 준다고 하고 느긋하단 말이죠. 예. 미국은 계속 지금 대북 제재 강도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 조선일보에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공식 행사였고 월요일은 전문가들만 모여서 비공식 행사를 했어요. 비공개 행사. 그게 이제 신문에 화요일 아침 신문에 나오긴 했고 그 참석한 사람들은 보여줬지만 일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채텀하우스 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그 룰에 따라서 공개를 안 했는데 그래도 거기 참석한 사람으로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럼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지금 미사일 벌써 2번 쐈잖아요. 예.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문가 그룹 안에는 진보 성향도 있고 보수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다음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근데 그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근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가더라도 아마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처럼, 실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띄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예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이거는 인공위성을 위한 로켓 테스트라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아마 미사일 발사를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아.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 만약 그 일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요번에 사실 그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폴 라이언 같이 미국의 의회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원 의장. 이 사람이 사실은 지난번에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11번이나 출마를 해가지고 11번에 당선됐으니까 22년을 했던 사람인데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출마를 안 했던 이유는 아마 대선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을 꿈꾸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사람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고 좋게 굴어도 북한은 결코 그거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모르는 거다. 그러니 강력한 압박. 특히 요즘 얘기하는 FFID, VD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니키 헤일리라고 예. 그 유엔에서 그 미국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다 주도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엔 대사. 유엔 대사. 그분도 와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나왔죠. 트럼프가 방한을 할 거다. 예, 방한. 예. 그것이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G20 회의에 오면서 그 전에 할 거냐 그 후에 할 거냐 아직까지 그거는 좀 뭐 조율 중인 것 같고 전 뭐 차라리 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가 이제 아주 핵심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또 제가 월요일 날 참석했던 그 회의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핵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강한 압력을 넣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솔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마 와도 뭐 길게 있다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하루도 안 자고 그냥 확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온건한 자세를 취해오다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스탠스로 바뀌었단 말이죠. 트럼프답지 않잖아요. 예, 예. 예전 트럼프 같았으면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봤듯이 트위터로 하루는 이 얘기했다 하루는 저 그러니까요. 얘기했다 어제 오늘 다 틀린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답지가 않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진짜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신중한 대통령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예. 전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트럼프의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무슨 반응을 할지 모르는 게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지금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확 바뀌는 게 트럼프의 캐릭터인데 예. 그거를 꾹 누르고 꾹 참으면서 지금 아주 침착하게 대하는 것이 전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라도 이 긴장 상태를 꾸준히 낮추면서 결국에는 한 방 때리지 않을까.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두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사람 때릴 때도 뭐 너 죽일게 맞게 막 이렇게 하면 난리치는 사람들은 행동을 별로 안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진짜 무섭게 한 방을 날리는 그런 상황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무협지 좋아하세요? 저는 잘안 봅니다. 어렸을 때 무협지 아, 많이 어렸을 때는 이제 예. 중국 영화 많이 봤죠. 그렇죠. 무협지 보면 진짜 고선에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저쪽 사람이 그냥 나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힘 있는 사람은 그 한 방. 근데 그 한 방이 제일 무서운 한 방이거든요. 아, 그 한 방을 위해서 지금 꾹 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서운 상황이다. 예. 아, 자, 이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북한이 도발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게 지금 언제일 것인가. 그 도발을 하는 시기가 언제고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인데 북한이 강도를 좀 높이지 않겠습니까? 더 계속.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혹여라도 위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쏘는 것도 그거는 수위를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미사일 아니면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아마 그것만큼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이미 그렇죠. 다 해버렸기 다 때문에 했죠. 예. 이젠 안 해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단 말이죠.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틀린 얘기예요. 네. 지금 미국이 지난 미사일 2번을 지난 일주일 동안 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조용히 했던 이유는 그게 미국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여라도 다음에 쏘는 그 미사일이 일본을 또 지나가는 그런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난번에 미사일 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하고 먼저 대화했나요? 일본하고 했죠. 아베하고 먼저 했죠.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렇죠. 안 북한의 되죠.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도 우방 국가에다가 동맹 국가인데 우리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하고 대화를 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과연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어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시기가 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기억하셔서 내년 총선에서 좀 빛나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재영 국회의원도 조만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나오게 되면 신의 한 수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위험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말이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이 유튜브 채널 만들면 밀어주고, 우리 우파 세력들 유튜브들 다 밀어주고, 또 신의 한 수 구독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되겠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